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 한국 음식에 집단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먹어봤을 때 이게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간단하지만 모든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런던의 한 푸드 블로거는 이렇게 열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김밥이 차세대 글로벌 푸드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파리의 유명 셰프는 김밥에서 영감을 받은 메뉴를 선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그 독특한 맛과 실용성이 알려지면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요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관련 재료들이 연일 품절 사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샵김밥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의 중심에는 한 독일인의 특별한 경험담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건축가, 그리고 한국의 김밥이라는 음식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 살고 있는 마르쿠스 윌러입니다. 32살이고요. 독일 최대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뮌헨에서 태어났지만 베를린 공대에서 건축을 공부하며 이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음식 탐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주말마다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취미가 있거든요. 이탈리안, 프렌치, 그리스, 터키 요리까지 두루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준 요리가 있어요. 바로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입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토요일이었어요. 베를린은 흐린 날씨였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죠. 아파트 창가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넷플릭스를 탐색했어요. 추천 목록에서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한국 드라마였어요. 평소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추천할 때마다 관심을 보였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첫 에피소드를 재생했어요. 드라마는 기대 이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였어요. 그녀의 독특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법정 장면이 아니었어요. 우영우가 매일 아침 김밥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특별한 의식 같았습니다. 김밥이라.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2년 전 베를린 다문화 음식 축제에서 한 번 맛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맛본 이국적인 음식 중 하나였죠.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드라마를 보며 그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다시 보는 것처럼요. 드라마를 본 다음 날이었어요. 집 근처 아시안 마켓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가게였어요. 냉장 코너에서 포장된 김밥을 발견했습니다. 프리미엄 한국식 김밥 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한 팩을 구매했습니다. 집에 와서 포장을 뜯었어요. 예쁘게 잘린 김밥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대는 그리 높지 않았어요. 냉장 포장 음식이니까요. 한 조각을 입에 넣어봤습니다. 첫 느낌은 솔직히 말하자면 놀랍지는 않았어요. 밥은 약간 딱딱했고 김은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맛은 괜찮았어요. 단무지의 새콤달콤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한 조각, 두 조각. 어느새 절반을 먹었습니다. 밥과 여러 재료가 함께 어우러진 맛이 단순하면서도 매력적이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날 저녁 유튜브에서 김밥 만들기를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인 유튜버들이 김밥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료 목록을 메모했어요. 김밥, 단무지, 시금치, 당근, 햄, 계란. 생각보다 다양한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재료를 찾아 베를린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아시안 마켓에서 김과 단무지를 찾았습니다.
한국 고추장도 있길래 호기심에 하나 샀어요. 나머지 재료는 일반 슈퍼마켓에서 구했습니다. 당근, 시금치, 계란은 쉽게 찾았어요. 한국식 햄 대신 독일식 소시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모든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짓고 채소를 데치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드디어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김이 자꾸 찢어졌어요. 밥은 너무 뜨거워서 손이 데였습니다. 속재료는 계속 삐져나왔고요. 결과물은 솔직히 비참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예쁜 김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모양은 울퉁불퉁했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맛은 의외로 괜찮았어요.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든 김밥은 포장된 것과 달랐습니다. 훨씬 생동감 있는 맛이었어요. 그 후로 주말마다 김밥 만들기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번 실패했어요. 김이 찢어지고 밥이 흩어지고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한국 요리책도 구매했습니다. 천천히 요령이 생겼어요. 밥은 약간 식혀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은 구운 면이 안쪽으로 가야 했어요. 속재료는 가장자리에서 1cm 정도 떨어뜨려 놓아야 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모양새가 괜찮은 김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제 첫 성공작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어요.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와, 직접 만든 거야? 맛있어 보인다. 나도 먹어보고 싶어.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제 스타일로 변형도 시도했습니다. 독일 소시지를 넣어보기도 하고 현지 치즈나 신선한 허브를 활용해보기도 했어요. 독일식 김밥이라고 이름 붙인 제 창작물이 탄생했습니다. 소시지, 사우어크라우트, 독일 치즈를 넣은 퓨전 김밥이었어요. 나름 맛있었습니다. 몇 주 후, 월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사무실에 제가 주말에 만든 김밥을 가져갔습니다. 동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김밥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건 뭐야, 마르쿠스? 스시 같은 거야? 왜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있어? 한국 음식이라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많이 보는데. 제 친한 동료 한나는 조심스레 한 조각을 먹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간단하면서도 모든 맛이 조화롭네. 다른 동료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음식이네. 이렇게 여러 재료를 하나로 말다니 독일 음식에는 없는 발상인데. 제 상사인 클라우스는 3조각이나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 레시피 좀 공유해 줄 수 있어? 재미있었던 것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김밥을 해석했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이는 간식으로, 어떤 이는 점심으로, 또 어떤 이는 아이들 도시락에 넣어주기 좋을 것 같다며 레시피를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무실의 김밥 가이가 되었어요. 가끔 특별한 날이면 김밥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동료들은 항상 기뻐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밥은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 달에 3~4번, 주로 주말에 김밥을 만들어 먹는 소소한 취미가 생겼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 갔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메뉴판에 김밥 인스피레이션 랩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주문했어요. 나온 음식은 전통 김밥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독일식 재료를 한국식으로 말아낸 퓨전 음식이었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메뉴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넷플릭스 보고요. 요즘 베를린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잖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베를린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K-팝 콘서트는 항상 매진이었고 한국 뷰티 제품을 파는 가게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김밥까지. 제 주변에서도 김밥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유럽 전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간편식 코너에 아시안 음식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K-롤이라는 이름으로 김밥과 유사한 제품도 있었어요. 물론 맛은 정통과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문화가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김밥 관련 검색어가 급증했다는 기사도 보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외국인들이 김밥 만들기에 도전하는 영상이 트렌드였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제 김밥 만들기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5,000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김밥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분이 처음에는 스시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맛이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만들어 먹어요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브라질의 한 시청자는 우리 지역에서는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현지 식재료로 대체했어요.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김밥이 정말로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디자이너가 합류했어요. 이름은 지현, 한국에서 온 교환 디자이너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김밥 좋아하세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당연하죠. 한국인인데 김밥을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제 김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 김밥에 관심을 갖게 된 것부터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한 것까지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독일분이 김밥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니. 그녀와 함께 진짜 한국식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그녀가 제 집에 왔어요. 정통 김밥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김밥은 정성이에요. 하나하나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중요해요. 김밥을 만들면서 지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김밥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소풍 가는 날이면 전날부터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늘을 봤죠. 비가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소풍날 비가 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거든요. 지연의 눈에는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 깃들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싸주셨어요. 식탁에 도시락통이 놓여 있으면 몰래 열어서 김밥 꼬다리를 하나 집어먹곤 했죠. 그 단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색깔의 재료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꼬다리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연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김밥을 자르고 남는 양 끝부분이요. 완벽한 원형이 아니라 조금 비스듬하게 잘린 부분이죠. 그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은 다들 그 꼬다리를 먼저 집어먹고 싶어 했어요. 지현이 김밥을 만드는 모습은 예술이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 밥을 고슬고슬하게 짓는 비법, 김 위에 재료를 올리는 순서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마르쿠스, 이렇게 해보세요. 김은 광택이 있는 면이 바깥쪽이에요. 그리고 밥은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 살살 펴야 해요. 김밥을 다 말고 자르기 전 지연이 저에게 윙크하며 말했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꼬다리를 먹어볼까요? 우리는 방금 만든 김밥의 양 끝부분을 하나씩 집어먹었습니다. 씹는 순간 지연의 눈이 갑자기 촉촉해졌어요. 어머, 이상하네요. 갑자기 초등학교 운동장이 생각나요. 친구들과 둘러앉아 김밥을 나눠 먹던 그때가 떠올라서. 그녀의 지도 아래 만든 김밥은 제가 그동안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완벽한 모양, 적절한 크기,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환상적이었어요. 우와, 이게 진짜 김밥이구나.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밥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예요.
엄마가 도시락으로 싸주시던 김밥, 소풍 갈 때 먹던 김밥, 여행 갈 때 기차에서 먹던 김밥. 추억이 담긴 음식이죠. 가족 여행 가면 어김없이 어머니는 김밥 싸오셨어요. 바다에서 모래 묻은 손으로 먹던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김밥을 먹으며 각자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음식을 통해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그 만남 이후 지연과 저는 베를린 김밥 클럽을 시작했어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김밥을 만들고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독일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각자 자기 나라의 재료로 김밥을 만들어보는 실험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식 김밥에는 모차렐라와 바질이 들어갔고, 멕시코식에는 아보카도와 할라피뇨가 들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롤에 여러 재료를 넣는 건 매우 실용적인 방식이죠. 김밥의 매력은 간편함이에요. 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게 신기해요. 마치 작은 세계를 하나로 말아놓은 것 같아요. 모임은 단순히 요리를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김밥을 통해 서로의 음식 문화, 생활 방식, 가치관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김밥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을 배웠어요. 지연이 웃으며 발음을 교정해주곤 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휴가를 내고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서울, 부산, 제주도. 2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 시내의 작은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김밥 하나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다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한국말 잘하네. 김밥 좋아해요?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제가 독일에서 김밥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자 더 놀라셨습니다. 독일에서 김밥을 만들어 먹는다고? 대단하네. 우리 딸도 독일에서 일하고 있어. 아주머니는 김밥을 썰면서 양 끝에 꼬다리를 하나 떼어 제게 건네주셨어요. 여기, 꼬다리 한번 맛봐요. 한국에서는 이게 특별하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꼬다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지연이 알려준 그 특별한 맛을 현지에서 경험하니 더욱 의미가 깊었어요. 아주머니가 내어주신 김밥은 제가 그동안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의 맛, 완벽한 밥의 식감, 김의 바삭함까지 모든 것이 조화로웠어요. 옆 테이블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야, 내일 소풍 가는데 비 온대. 진짜? 아이고.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 싸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지연이 말했던 소풍과 비의 관계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방해하는 존재였던 거죠. 한국 여행 동안 저는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맛보았습니다. 참치김밥, 치즈김밥, 김치김밥, 불고기김밥. 지역마다, 가게마다 조금씩 다른 맛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해변가 근처 작은 슈퍼마켓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보며 먹는 김밥은 또 다른 경험이었어요. 주변의 한국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통에서 김밥을 꺼내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김밥 꼬다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투닥거리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연이 들려준 추억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김밥 외에도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비빔밥, 떡볶이, 삼겹살, 된장찌개. 모든 음식에는 독특한 맛과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보낸 2주간의 여행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김밥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어요. 한국인들의 일상과 추억이 담겨 있는 문화의 매개체였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음식 하나가 내 인생에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여행 가방 가득 한국에서 산 식재료들을 들고 왔습니다. 김, 고추장, 참기름 등 이제는 제게 친숙해진 재료들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김밥 만들기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자신감 있게 김밥을 만들 수 있었어요. 베를린 김밥 클럽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참가자가 30명까지 늘어났어요. 이제는 작은 문화 행사가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우리 모임을 취재했어요. 김밥으로 이어진 문화 교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문화를 이해하는 작은 창문이죠. 음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배워갑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김밥은 이제 베를린의 트렌디한 음식 중 하나가 되었어요.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모던 김밥을 메뉴에 올렸습니다.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스타일이었어요. 심지어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김밥 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드는 김밥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한국 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뉴스도 접했어요. 김, 고추장, 참기름 같은 한국 식재료의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김밥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서 세계 각국의 한국 식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음식이 제 삶에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밥 덕분에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배웠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으며 새로운 언어까지 공부하게 되었어요. 특히 김밥에 얽힌 소풍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소풍 전날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날씨를 확인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비로 인해 무너질 때의 그 순수한 실망감까지도요. 그건 문화는 달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비슷하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소풍 가는 날 아이들은 설레고 비가 오면 실망하니까요. 김밥은 제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외국 음식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김밥은 문화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해 주었어요. 작은 음식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김밥에 꼬다리를 두고 다투던 아이들의 모습,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레 김밥을 싸는 어머니의 손길, 소풍날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제게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 김밥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김밥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왜 특별한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저는 여전히 김밥을 만듭니다. 이제는 의식과도 같은 일이 되었어요. 밥을 짓고 채소를 썰고 계란을 부치는 과정이 명상 같습니다.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껏 김 위에 올리는 시간은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김밥을 만드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김밥은 맛도 좋지만 마음의 평화도 가져다 줍니다. 간혹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가 만든 김밥을 맛보고는 놀라워해요. 독일인이 만든 김밥이 이렇게 맛있다니. 그럴 때면 괜히 뿌듯합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음식을 통해 세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김밥 한 줄이 가져온 변화는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는 베를린 전체로,
그리고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작은 롤 음식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낯선 문화의 음식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것이 삶을 바꾸는 경험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낯선 음식이나 문화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단순한 음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